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등속도 운동이랑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같을 등자라고 했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와 반대되는 운동, 뭐가 있었죠? 네, 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의 가짜는 더할 가짜를 쓴다 그랬죠. 속도를 더해 나가는, 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속도를 더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운동만을 가속도 운동, 요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속도는 스칼라량, 벡터량이기 때문에 속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까지 더하는 것이므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 아니라 느려지는 것, 나아가서 속도가 변하는 모든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수식적으로 조금 다뤄볼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그 운동이 이름하여 바로 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오늘은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글자가 또 나왔습니다. 요 등자죠, 등자. 무슨 등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의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어떠하다? 같다. 1초 뒤에도 2초 뒤에도 3초 뒤에도 가속도가 변하지 않고 같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가속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속도는 스칼라량이라고 했습니까? 벡터량이라고 했습니까? 네, 벡터량이라 그랬죠. 가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지는, 방향도 가지는 벡터량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고 가속도의 방향도 일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다시 정리합시다. 가속도는 뭐라고 했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 속도의 변화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등 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거였어요. 근데 등 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었죠. 속도가 변하는 거였어요. 근데 등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꾸 헷갈리나 봐요. 이게 헷갈릴 게 아닌데 등 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거, 등 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거, 그렇지만 변하는 정도가 어떠한 거? 일정한 거.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요? 등가속도 운동이요. 자, 아시겠죠?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정도가 어떠하다? 일정한 거. 그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 이걸 정리해서 나타내보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가속도와 어떤 가속도가 있었죠? 순간 가속도가 있었죠. 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가속도나 또 무슨 가속도? 순간 가속도나 어떠하다? 같다. 그 순간이 계속해서 같기 때문에 그걸 평균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은 것 역시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이 등가속도 운동에는 슬픈 공식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슬픈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V는 V0 플러스 AT 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이 있고요. 또 S가 뭐라 그랬죠? 자, 이동거리 아니면 변이죠. 물리에서는 속력보다는 속도를 주로 쓴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속도와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가속도 운동까지 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동거리일까요? 변이일까요? 네, 그냥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딱히 이동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나오는 S는 이동거리보다는 무엇일 확률이 훨씬 높다? 변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S 뭐라고요? 네, 변이는 뭐예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라는 두 번째 식이 있고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일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가속도 운동에서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또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하는 3번 식이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는 이 3대장 슬픈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슬픈 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식으로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면 이제 물리가 점점 물포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건 이 세 가지 식이 있습니다. 슬픈 식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성립하는 요 세 가지 식. 요 세 가지 식을 뭐 외워두면 뭐 좋긴 좋습니다만 이걸 외우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우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식의 의미는 일단 한번 알고 가야 되겠죠? 자, 봅시다. V는 뭐라 그랬죠? 속도라 그랬죠? 속도는, 나중 속도는 V0. 일반적으로 아래 첨자 제로가 붙으면 이거는 t는 0초일 때의 속도라고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초속이라고도 얘기하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무엇한 것과 같다? 더한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의 뜻이에요. 그죠?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 시간 동안 변한 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처음 속도에다가 변한 속도를 더해주면 그게 나중 속도가 되는 거. 사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식을 보여주고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잘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냥 식은 식일 뿐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 S는 변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건 이 관계식이에요.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변이가 딱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속도랑 처음 속도, 뭐 시간 이런 걸 알면 변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르게는 이 중에서 문자 하나만 모른다. 그럼 다른 것들을 안다. 그러면 또 그 문자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알면 우리가 제한된 정보로부터 더 확장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쨌건 이건 식은 식일 뿐이에요. 짜증납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과 같다. 뭐 이런 관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환장하죠? 근데 이걸 이제 외워가지고 풀려고 한다? 그 순간 이제 물리는 물리가 아니게 됩니다. 물리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식을 막 써놓은 다음에 딸딸딸딸 외워놓고 제일 잘못된 습관이 뭐냐? 이 식을 일단 무식하게 외우는 겁니다. 뭐 별로 사실 뭐 세 줄 외우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 어쨌건 이걸 무식하게 외워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시험지 한 켠에다가 식 쭉 써놓고 나가지고 그냥 나올 때마다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보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수식에 대입을 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리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암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셨죠? 뭐 어쨌건 이런 식이 있긴 하지만 이걸 암기해라, 이걸 외워라, 혹시나 누군가가 이걸 외우라고 한다, 바로 무시하십시오. 일단은 외울 식이 아니에요. 뭐 물론 나중에는 외우면 되게 편해집니다. 나중에는 이걸 외워가지고 풀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해를 기반으로 풀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암기를 통해 가지고 푼다? 이건 되게 무식한 짓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이해를 우리가 물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이해하느냐? 도구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구요?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이 나오게 된 과정, 그리고 이 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 분석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다 보면 참고로 이 그래프 분석 방법은 물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그래프를 분석할 때 모두 사용되는 그냥 치트키예요. 이걸 물리에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그래프를 분석할 때 여러분 다 써보시길 바래요. 어쨌건 이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식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우리가 훑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식을 외우지 않고서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저 식을 이해해 볼 거라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프 분석을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가로축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X축. 그리고 세로축을 뭐라 그러죠? Y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이런 그래프를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그래프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X축을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X축을 확인합니다. X축.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X축에서 어떤 단위를 쓰고 있는가? X축의 이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X축의 단위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단위를 바탕으로 해서 차원을 확인합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간 차원인지 아니면 속도 차원인지 아니면 가속도 차원인지 그와 같은 차원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래프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X축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Y축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Y축 역시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프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확인하는 거. 이건 뭐 사실 당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일단 그래프 분석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죠. 그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 이걸 일단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오던 행동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까요? 노란색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자, 3번, 4번은 자,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프의 숨겨진 뜻을 찾기 위한 정말 분석에 돌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 2번까지는 지금까지 늘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3, 4번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번, 4번 활동 역시 그래프를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무엇을 분석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기울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울기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를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분석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단위가 무엇인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기울기의 단위가 무엇인지, 또 그 단위로부터 기울기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이제 우리는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울기를 분석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정보를 일단 하나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면적을 확인해 줘야 돼요. 면적의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적의 차원이 무엇인지, 요거까지 하면 우리가 그래프에 있는 숨어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이 식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외우는 것이냐? 아니라 그랬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지 이걸 암기하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프 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는가? 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있고요.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도 있고요. 위치 시간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주로 사용을 해요. 물체 운동을 분석할 때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거든요. 사실 속도 시간 그래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그래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그래프로부터도 다른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긴 하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어떤 운동을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어떻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그래프인데 일단 등가속도 운동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수치를 넣은 등가속도 운동보다는 이제 임의의 등가속도 운동, 임의의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임의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보다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죠?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처음 속도를 일단 V0로 둘게요. V0의 속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로에서 운동하는 일정한 가속도. 자, 일정한 가속도는 뭐라 그랬죠? 무엇의 변화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그러니까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 V0로 시작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거 딱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예요. 처음 속도 V0로 시작해가지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1차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예요. 자, 아주 일반적인 임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수치도 대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돼요. 임의의 그래프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프에다가 성격을 하나 부여할게요. 임의의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이 t 또한 숫자가 아니죠. 문자로 나타낸 것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의의 값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시간 t가 지났을 때 그때의 속도를 뭐라고 할까요? 또 임의의 속도. 그러니까 나중 속도 v. 자,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건 철저한 임의의 그래프죠. 어떤 운동을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임의의 그래프를 딱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난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우리 한번 저식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프 분석을 위해 가지고는 일단 X축을 확인하라 그랬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X축. 단위가 뭡니까? 시간이죠. 그죠? 단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단위를 확인했고, 그러면 자, 단위 세컨드죠. 세컨드. 잠깐 말이 꼬였네요. 자, 단위를 확인합시다. 단위는 일단 세컨드죠. 단위가 세컨드. 그러면 차원은 뭡니까? 차원은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X축 확인했습니다. 세컨드의 단위를 쓰는 차원이 뭐? 시간. X축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 Y축 분석합시다. Y축은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컨드. 자, 미터 퍼 세컨드를 쓰는 이 차원은 뭡니까? 속도죠. 자, Y축도 확인했습니다. X축 확인, Y축 확인.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2번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라 그랬습니까? 3번 확인해야 되죠. 기울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울기 한번 볼까요?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정의가 뭡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에요. 자, 그럼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단위 일단 알아봐야겠죠. 단위를 분석해 봅시다. 기울기의 정의로부터 한번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울기의 정의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자, x 변화량 단위가 뭐죠?
그렇죠. 세컨드 분의 y 변화량 단위가 뭡니까? 미터 퍼 세컨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죠? 그렇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나옵니다. 그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와요. 기울기의 단위를 봤더니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옵니다. 자, 단위 보니까 생각나는 차원 없습니까? 그죠? 이 기울기의 단위를 보니까 이 기울기의 차원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예요? 가속도구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단위를 보니까 가속도구나. 이거 일단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두 점이 있어요. 요 점, 그리고 요 점. 그러면 요 두 점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분의 뭐예요? y 변화량이라 그랬죠. 자, x 변화량이 얼마죠? t예요. 0에서 t까지 변했죠. 그러면 y 변화량 뭡니까? v 마이너스 v0죠. 여기가 v0, v. 그럼 요 차이는 v 마이너스 v0예요. 자, 써볼까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자, x 변화량 t분의 y 변화량 v 마이너스 v0예요. 이거 보니까 조금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자, 보실래요? 자, 기울기의 정의로부터 딱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t를 넘긴 다음에 v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t를 넘기면 at가 되죠. 마이너스 v0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v0 돼요. 자, 정리하면 뭐가 나오죠?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v0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at가 돼요. 뭡니까? 이거 뭐죠? 등가속도 몇 번 공식? 자, 저희 갑시다. 몇 번 공식이랑 똑같습니까? 1번 공식 아닙니까? 1번 공식. 지금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요 1번 공식이 나왔어요. 그죠? 1번 공식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식을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자, 그래프 분석 통해서 식을 유도해냈습니다.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면적 분석하라 그랬죠. 면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 면적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면적의 단위와 면적의 차원부터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 이게 삼각형은 2분의 1이 붙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단위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x축 단위가 세컨드죠. 그 다음 y축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미터가 나오죠. 미터. 이 단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자, 면적에서 미터가 나왔어요.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리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동거리 아니면 변이겠죠. 자,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라 그랬죠? 속도 시간 그래프라 그랬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력 아니고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 단위가 미터가 나왔다면 얘는 이동거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변이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변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 변이에요. 변이입니다. 변이. 자, 그러면 봅시다. 면적, 변이는 자, 보세요. 요 사다리꼴 넓이가 다시 말해서 변이라는 거예요. 0에서 t까지의 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사다리꼴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사각형이랑 무엇으로? 삼각형으로 나눠서요. 사다리꼴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사각형이랑 삼각형으로 나눠볼게요. 일단 사각형 면적부터. 자,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은 가로 t, 세로 얼마야? v0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죠? 사각형은 v0t가 나옵니다.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 구해볼까요? 삼각형은 일단 2분의 1이 붙어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t 곱하기 세로 얼마? v-v0 t 곱하기 v-v0 자, 여기까지 써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자, v-v0는 우리가 기울기 분석하면서 보세요. 여기 나오죠? v-v0는 요거 넘겨주면 뭐랑 같을까요? 슉 넘겨주면. 자, v-v0는 요거 요렇게 넘겨주면 뭐랑 같아요? 그렇죠. at랑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기울기 분석하면서 했던 것으로부터 v-v0는 at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죠? at입니다.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at로 바꿔요. 그럼 at로 바꾸면 요식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v0t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t에다가 at를 곱해줍니다. 2분의 1 at 제곱. 와, 찢었죠? 뭐가 나옵니까? 기억 안 나요? 다시 돌아봅시다. 축축축축축. 얘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죠? 제가 이 식을 외우지 않았는데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저 식이 나왔어요. 그죠? 이 식이 나왔습니다. 쭉 다시 돌아가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식도 얻었고요. 또 무슨 식? 2번식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식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3번식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3번식은 그래프를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분석을 통해가지고 요 1번식이랑 2번식을 얻었죠. 그죠? 이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저쪽으로 넘어가기 좀 귀찮으니까 3번식 써볼게요. 2의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었어요. 3번식. 자, 보시면 1번식과 2번식에는 있지만 3번식에는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번식과 2번식에는 있지만 3번식에는 없는 거. 물음표는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1번식에도 있고 2번식에도 있는 문자이지만 3번식에는 없는 거. 바로 뭡니까? 그렇죠. t가 없어요. t. 그러니까 자, 3번식 어떻게 얻어낸 거냐?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해서 연립합니다. 연립해서 무엇을 소거? t를 소거하면 돼요. 이 t를 소거하는 것은 단순한 수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쨌건 그런 식으로 t를 소거해버리면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식도 지금 외우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에너지 그리고 일에 대해서 배울 때 또 이 식과 연관되는 식이 또 있거든요. 그 식으로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식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막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걸 외운다 이러면 진짜 암기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외우고 있기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식, 요 식에서 조금만 변형을 하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 식을 이해를 바탕으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어쨌건 중요한 건 자, 그래프 분석만을 했는데도 이렇게 등가속도와 관련된 식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식 있죠, 이 식. 이 식이 이제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걸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고 이 식을 다시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그냥 그대로 분석하시면 되는데 이걸 다시 이런 의미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수식을 얻어내가지고 아, 그래프만 분석해도 수식이 나온다 참 좋아 이러면서 이 식을 찾아내고 다시 연립해서 이 식을 찾아내가지고 저기 한 켠에 써놓은 다음에 다시 그걸 대입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식을 외우고 말지. 이걸 유도하는 짓을 시험 시간에 막 하고 있고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린 까닭은 이 식을 유도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다시 그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특징으로부터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됩니다. 이 식을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뭐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뭐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 변이를 의미한다라는 걸 아신 다음에 문제에 바로 적용하라는 것이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다시 이 식을 얻어낸 다음에 대입해라,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근데 잠깐만요. 이제 꿀팁 하나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요거 우리가 면적 구할 때 사각형이랑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구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걸 제가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이 변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식을 꼭 써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에요. 면적이 변이라는 사실을 알면 면적만 구하면 우리는 변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면적만 구하면 돼요. 근데 굳이 면적을 꼭 그럼 사각형, 삼각형 나눠야 되냐? 아니라 그랬어요. 뭐 사다리꼴 면적 구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면적을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이게 가능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잠깐만요. 파란색 분비를 조금 가져와서. 자, 어떻게 하냐? 결국 면적만 구하면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요렇게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죠?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딱 V와 V0의 가운데로 딱 잘라보세요. 이렇게. 딱 잘라보면 어때요? 요게 가운데죠? 요게 가운데면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딱 가운데가 돼요.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 가운데 값으로 보면 그 가운데 값은 여기도 딱 어떻게 되는? 절반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요 길이 같죠? 요 마주보는 각 같죠? 그 다음에 90도 같죠? 이거 뭡니까? 정확하게 합동이죠. 아, 보세요. V0, V의 중간값으로 쫙 껐습니다. 얘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러면 그 중간값까지 증가할 때의 시간은 T의 딱 절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죠? 마주보는 각 같죠? 90도 같죠? 이거 합동이라고요. 그러면 요 면적이나 어떻습니까? 같죠? 우리가 면적 구하려고 한다면 요 면적을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넘기면 무슨 면적이 돼요? 사각형 면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다리꼴 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사각형, 삼각형 나눠서 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요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구하는 게 쉽습니까? 그죠?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죠? 훨씬 계산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사각형 면적 구하는 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면적은, 변이는, S는 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사각형 면적이에요. 일단 가로가 얼마죠? T죠. 세로가 얼마입니까? 자, 요거 뭐라 그랬죠? V0와 V의 가운데 값이라 그랬어요. 가운데 값. V0와 V. 자, 숫자가 예를 들어서 3이랑 5예요. 가운데 값 얼마입니까? 4죠. 가운데 값이에요. 4.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4 아닙니까? 그래요. 요 가운데 값. 2분의 V0 플러스 V. 가운데 값.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종치기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종이 쳐버렸네요. 다시요. 어쨌건 이거 사각형 구하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뭐요? 세로는 뭐? 평균값이요. 그럼 평균값 어떻게 해요? 2분의 V0 플러스 V. 요거를 곱해줍니다. 그럼 요걸 곱해서 구하는 값이나 이렇게 구한 값이나 어떻게 했어요? 다를 이유가 없죠. 똑같이 면적 구한 거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때 이 값. 그러니까 요 중간값.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중간값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간값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느냐? 이 중간값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에버리지죠. 평균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를 구하거나 할 때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풀릴 거예요.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실제 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하든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건 우리가 면적을 이용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변위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변위는 무엇을 이용하면?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결국에 변위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면적을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옮긴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죠.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마치기에 앞서서 요 그래프 분석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요 칠판 잠깐 저쪽을 지우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앞서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V0가 2m/s인데 4초 후에 속도가 10m/s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와 4초 후의 변위, 4초 동안의 변위를 한번 구해보아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등가속도 공식 3개 있죠. 그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변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 요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걸 이제 외운 다음에 각각의 항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 속도 10은 어떻게 해요? V0 2 플러스 A 곱하기 T 얼마입니까? T 4. 요렇게 해가지고 A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구하셔도 되고요. 자, 또 요식 이용해가지고 지금 변위 물었으니까 변위는 V0 2 곱하기 4, T는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아까 전에 A 구했죠? 그죠? 2 곱하기 4의 제곱 16 이렇게 하면 요거 8, 요거 날아가니까 16 더하면 어떻게 돼요? 24.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도는 2m/s 제곱, 변위는 24m.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물리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이 식을 외운 다음에 이걸 찾아내고 하는 것이 정말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프를. 근데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참 그래프를 이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학습했던 그래프를 다시 막 그려요. V0 V 이 그래프를 막 다시 그리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막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기울기 분석해야지, 면적 분석해야지 이래가지고 기울기로부터 가속도씩 찾아내고 이거니까 그래 정리하면 이거지 찾아내고, 면적으로부터 변위는 이 식이지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이걸 다시 대입.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정말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치를 대입해서 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어떤 그래프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볼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처음 속도가 얼마를 그랬죠? 2m/s. 그리고 4초 후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10m/s. 어떤 운동 한다고요? 등가속도 운동 한다고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줍니다. 처음 속도 2라고요. 그 다음에 뭐요? 4초 후의 속도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그려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가속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가속도를 묻는다. 그냥 바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죠. 자, 시간이 4 변하는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죠? 8 변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그럼 기울기가 4분의 8이니까 얼마? 2m/s 제곱. 바로 나오죠. 그죠? 이거 그냥 기울기 통해서 바로 구하시면 돼요. 공식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단위 분석 통해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이 면적이라 그랬어요. 면적 구하시면 되죠. 면적. 그러면 변이는 면적은 자 가로 4 곱하기 얼마예요? 2. 8에다가 삼각형 2분의 1 가로 4 곱하기 8. 그러니까 얼마죠? 16. 더하니까 얼마죠? 24.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근데 아까 전에 꿀팁 말씀드렸죠? 이거 면적 구할 때 면적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사각형, 삼각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죠? 닮은 꼴을 이용해서 닮은 꼴이 아니죠. 합동을 이용해서 요걸 이렇게 쫙 넘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도형이 나온다고요? 사각형 면적 구하시면 되죠. 이때 이 가로축은 4초고 세로축은 뭐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평균값이요. 2랑 10의 평균 두 개 더해서 반나는 중간값 평균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럼 변이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가로 4초 곱하기 세로 평균 속도 6 얼마입니까? 24. 바로 나오죠. 이게 연습만 돼 있다면 공식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머리에 떠올리신 다음에 이 문자만 보고도 우리가 풀 수 있죠. 그래프를 떠올리신다면 4초 동안에 변화가 8만큼 일어났으니까 2구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변이 물었어요. 자, 평균 속도적 개념으로서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자, 2에서 10까지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평균 속도가 얼마? 6m/s라는 거 암산 가능하시죠? 평균 속도 6이라는 거 이용해서 몇 초? 4초 이용하면 바로 얼마 나옵니까? 24m 나오죠?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대입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푸시면 자, 그래프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하긴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만 된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게 이미지화돼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잘 보시면 우리가 속도가 무엇인지, 변이가 무엇인지, 가속도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물체 운동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물체 운동 서술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워봤는데 이 서술을 했으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물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술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파악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법칙들이 숨어있나, 어떤 규칙들이 숨어있나 이걸 이제 파악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문제집들을 조금 풀어보시고 모르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규칙들이 아니라 이 서술된 데이터 사이에 규칙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